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노동권익센터 박선희 노무사입니다. 아침부터 제가 교육의 포문을 열게 됐는데요. 저는 MPO 인사노무관리교육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1시간 동안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저희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어떤 기관인지 좀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직의 어떤 근로자를 채용했다라고 하면 이제 근로계약서 체결부터 그 안에서 이제 뭐 근로시간, 임금 되게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략적으로만 설명을 드리고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된 이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주제도 조금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이 50분으로는 이 근로기준법 전반을 살펴보기는 좀 어려울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챕터가 조금 더 중요할 수 있겠는데요. 저희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마을노무사 컨설팅이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요 마지막 챕터를 조금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 서울노동권익센터를 소개를 할 텐데요. 제가 소속되어 있는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이제 서울 시민의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이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그래서 여기 해시태그를 보시면 노동자 권익, 뭐 노동상담, 노동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외에 뭐 정책연구, 기획 네트워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파트너 페어에 참여한 것도 이 기획 네트워크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 MPO 관계자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요. 저희 이제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도 이제 MPO 사업주분들과도 함께 이제 노동 시민 을 위한 이런 노동권익을 위한 이제 사업들을 기획하고 있는 것을 안내해드리고 이제 대략적으로 오늘 근로기준법 전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직에 이제 딱 마음에 드는 이제 활동가분, 뭐 근로자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체결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이 기관에 같이 일을 하게 될 텐데요. 그 시작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조금 그런 의문을 안 가지실 텐데 저희 조직에서 일하는데 어떻게 근로자냐라는 생각을 조금은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근로자라고 함은 이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놓여서 어떤 임금을 위해서 이제 페이지가 다 보이네요. 임금을 위해서 이제 사업장에 일을 하는데 우리의 비전이나 목표를 위해서 일을 하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분도 좀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결국에 우리가 일하는 장소 그리고 그 시간 에 종속되어서 우리가 생업을 하고 있다면은 근로자인 것이고 그 근로자를 고용한 분은 사업주인 것이죠. 그래서 근로기준법이라고 해서 이 근로자와 사용자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렇게 법으로 최소한의 근로 조건을 정하도록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도록 근로기준법이 운영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4인 이하의 사업장의 같은 경우는 항목에 따라서 적용이 안 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동권익센터에서도 어떻게 하면 상시 5인 이하 사업장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까요? 저희 재정이 너무 어려워요. 라고 이제 좀 문의를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쨌든 근로기준법상의 적용 범위를 설명은 드리죠. 그래서 5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는 뭐 저기 표시가 되어 있는 저런 항목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어서 최소한의 이런 근로 조건은 제공을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그 이하의 항목들 저기 X 표시가 되어 있는 항목들이 있는데요. 중요하게 연차 휴가 같은 경우
그리고 뭐 가산수당 같은 경우 제일 임금에서 중요하죠.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에서 이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법률입니다. 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는데요. 그치만 그럼에도 이제 적용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해고 예고 같은 경우나 뭐 해고 금지 기간, 뭐 휴게, 주휴일 적용 제외, 출산 전후 휴가 등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요. 이제 뭐 근로기준법이라고 요새는 검색어에 치면은 조항들이 다 나오고 이제 어느 정도 사업주분들이나 근로자분들도 다 인지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보면 해고 예고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근로계약서상 서로 간 계약을 맺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 근로자가 이제 마음이 돌아서가지고 그만둘 수도 있고 사업주분도 갑자기 나오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에도 근로기준법에서는 최소한의 한 달 전에 예고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요 26조 해고 예고를 두고 있는데 이런 조항 같은 경우 적어도 한 달 전에는 이제 예고를 하도록 해서 근로자가 한 달간은 이제 준비를 할 수 있게끔 시간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4인 이하의 사업장 같은 경우도 당연히 적용이 되고 어떻게 보면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되냐 안 되냐를 따지기 전에 우리 소속 사업장에 있는 근로자 활동가 분이 이제 적어도 우리 예의상 한 달 전에는 이제 예고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은 저는 따로 근로기준법을 찾아보진 않아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요. 휴게 시간 같은 경우는 뭐 적어도 근로 시간이 4시간에 3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은 줘야 된다라는 내용이고 8시간 근무한 경우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줘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를 가지잖아요. 그게 이제 근로기준법상 뭐 휴게 시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음에 드는 근로자분을 채용을 하시기 전에 뭐 여러 가지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들을 올리실 텐데요. 여기서 간혹 이제 30인 이상 사업장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채용 절차법에서도 저 내용에서 정합니다. 그래서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용모, 뭐 키, 체중, 여러 학력 이런 부분을 요구할 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조항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사 채용회 같은 경우는 그 직무에 필요하지 아니한 뭐 여러 가지 신체 조건이나 미혼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경우 그런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좀 뉴스에서 문제가 된 적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상으로도 남녀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라는 내용뿐만 아니라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이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는 선언적인 문구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결혼을 하면 퇴직을 한다, 출산을 하지 않는다라는 뭐 경우 같은 내용들이겠죠. 그리고 이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할 텐데 근로계약서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근로자분 한 장, 사업자분 한 장 이렇게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반드시 들어가야 될 항목들이 있는데요. 임금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우리 회사에서 기본금만 줄 것인지 아니면 따로 상여금도 줄 것인지, 뭐 따로 지급하는 뭐 연장수당이 있는지 아니면 따로 상여금 말고도 복지 후생 같은 차원으로 뭐 지급하는 금품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항목으로 적어주시고 지급 방법, 뭐 근로 시간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 뭐 휴일이나 연차 휴가, 그리고 장소, 어디서 일해야 될지, 업무는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리고 시작 시간, 종료 시간, 휴게 시간 이런 것들을 항목상 정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벌금 위주로 정리하긴 했는데요. 이런 거를 위반할 시에는 이런 벌금들이 부과될 수가 있고, 우리는 계약서를 잘 모르겠어요라고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이제 정책 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계약은 좀 더 들어가야 될 항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계약 기간은 언제로 정할 것인지 같은 경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단시간 근로자는 이제 통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분들이 9시에서 6시까지 근무한다라고 했을 때 그보다 짧게 근무하시는 분들이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근로일이 언젠지,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언젠지 좀 추가적으로 명시를 해야 되고요. 그 외에도 뭐 휴게시간, 근로시간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항목당으로 이건 과태료를 매기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개정된 근로기준법 내용을 좀 안내해 드리면은 다음 달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이제 근로자에게도 임금이랑 급여 명세서 지급이 의무화됩니다. 그래서 임금을 지급할 때 예전에는 월급날이 언제다. 그래서 통장을 보고 월급이 나왔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지금은 서면으로라도 근로자에게 왜 이 급여를 지급하게 됐는지를 알아볼 수 있게 교부를 해야 하는 이제 법률이 시행되는데요. 그래서 임금이 이번 달에는 상여금이 지급이 됐다. 그래서 50만 원 더 들어왔구나. 그래서 내가 원래 급여를 한 230만 원 받는데 이래서 조금 더 많아졌구나. 그리고 이번 달에는 내가 휴일 근로를 좀 많이 했었군. 아니면 뭐 연장 근로를 좀 많이 했었군라는 내용들이 좀 확인될 수 있게 그 계산 방법 같은 내용들도 이제 임금 명세서로 서면으로 이제 교부하여야 되는 건데요. 근로계약서나 이제 임금급여 명세서나 조금 번거롭게 여겨질 수가 있을 텐데 이거는 결국에 당사자 간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로자분도 정확하게 내가 어떤 업무 조건에서 일을 하게 될지 그리고 사용자분도 채용을 하실 때 정확하게 어떤 업무가 필요해서 어느 시간으로 이 근로자분이 같이 함께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서로 간의 약속인 거거든요. 그래서 근로계약서 그리고 급여 명세서로 이제 우리가 어느 조건으로 근로를 하게 될지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서류들은 이제 사업장에 이제 뭐 비치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보관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법에서 정하는 거는 이제 근로계약에 관한 서류들인데 쉽게 뭐 근로계약서나 근로자 명부나 임금대장 같은 서류들 이런 서류들은 3년간은 보존해 주셔야 되고 위반 시에 과태료가 있으니 뭐 이 부분도 유의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취업규칙이 의무화된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 작성이 의무인데요. 간혹 취업규칙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취업규칙도 그 사업장에 이제 규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근로자와 개별적인 근로계약, 약속은 근로계약서로 맺듯이 우리 사업장에 근무하는 이제 여러 근로자들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이제 약속 같은 선언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규칙인데 우리 회사에 다니기 위해서는 요런 규칙들이 있어.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규율하고 있어라는 이제 뭐 징계 항목들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뭐 간혹 이제 뭐 따로 해고에 관한 이제 항목들도 정하는 경우도 있고 뭐 손해배상 이런 항목들 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우리 복리후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그런 부분들도 항목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이런 취업규칙들을 게시하고 근로자한테 주지시키고 근로자가 주지시킬 수 있는 상태에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근로시간과 임금에 대한 문제인데요. 저희 이제 비영리 기관들은 임금에 대해서도 좀 예민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 오늘 근무하시는 분들도 근로시간이 몇 시부터일까 좀 의문을 가지면서 출근을 했어요. 그래서 근로시간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쉽게 생각하면 그 사업장에 종속돼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뿐만 아니라 바깥에서 일을 해도 지금 오늘처럼 출장을 나와서 제가 일을 해도 이제 서울 노동권익센터에서
하는 이제 MPO 대상 근로기준법 교육이라고 본다면은 저는 또 이제 이 시간이 근로 시간이겠죠. 그래서 이 시간이 근로 시간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한창 애매한 것들은 뭐 대기 시간도 근로 시간이에요, 교육 시간도 근로 시간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에는 그 시간을 내가 왜 앉아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의무적으로 내가 들어야 되는 교육이다라고 하면 근로 시간인 거고 이제 사업주가 간혹 좀 기다려 뭐 음식점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겠죠. 손님을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도 그리고 결국에 손님이 들어왔을 때 내가 이제 바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그걸 기다리는 시간도 결국에 다 근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근로 시간은 이제 법정 근로 시간이 있는 거고 이 시간은 이제 법에서 정해 놓은 근로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반 근로자는 이제 법에서 정하기를 일주 40시간, 1일 8시간을 근무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 52시간, 주 52시간 얘기를 하지만 법적으로는 주 40시간이 원칙이다. 라는 거고요. 휴게 시간도 이전에 설명드렸듯이 뭐 8시간 근로를 하면 반드시 1시간 이상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되는 거고 이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소정 근로시간은 반드시 법정 근로시간일 필요가 없어요. 그 시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랑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좀 더 적게 운영해서 정할 수도 있는 거고 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는 이 사업장 통상 근로자보다 좀 더 짧게 운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근로라고 해서 당사자 간 합의한 근로 시간보다 좀 초과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이제 말씀드렸던 법정 기준 근로 시간보다 초과하는 연장 근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시간을 이제 시간의 근로라고 해서 따로 연장 근로 수당을 이제 부과하게 되죠. 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는 주당 1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고 최초 정했던 근로 시간을 초과하면 이제 50% 가산임금이 적용됩니다. 개정근로기준법을 좀 설명드리면은 주 52시간이라고 해서 이 시간이 확대가 돼서 최대한 일주 52시간만 근로자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5인 이상 사업장이고요. 뭐 이번에 노동부가 발표하기로는 계도 기간은 없다라고 해서 법 위반이 적발되면 뭐 이런 시정 기간을 부여해서 처벌한다라고 발표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는 52시간을 초과해서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자 대표를 정해서 서면 합의한 경우에는 또 연장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공서 공휴일은 이제 요새 관심이 많은데 항상 우리는 대체 공휴일도 언젠지 공휴일이 언젠지 요새 체크를 하잖아요. 원칙적으로는 올해부터는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 그리고 올해 사업장 같은 경우 5인 이상 사업장도 시행이 되네요. 그래서 5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 또 올해부터 이제 공휴일도 유급 휴일로 이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보시면 예전에는 이제 공무원분들이 쉬시는 법정 휴일도 우리 근로자분들이 쉬실 수 있게 이제 법적으로 정해놓은 건데요. 올해부터 이제 5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도 모두 주휴일, 관공서 공휴일, 근로자의 날 모두 사업장에 적용을 해서 근로자분들이 쉬실 수 있게 이렇게 정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취업규칙이라고 해서 우리 사업장은 이 휴일 외에도 좀 쉬고 싶은 날들을 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창립된 날, 이날 좀 우리 다 쉬자라고도 할 수 있는 거고, 우리 뭐 MPO 안에 노조가 있다라고 하면 노조 창립일에는 쉴 수도 있는 거고, 간혹 MPO 기간 중에는 임금으로는 보상은 못해도 우리가 휴일로 보상을 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는 기관들이 있어요. 그런 기관들은 뭐 안식어를 두기도 하고 안식년을 두기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뭐 유급휴일 어떻게 보면 휴가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 그런 유급휴일을 부여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렇게 주휴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렇게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이라고 해서 이제 사업주분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은 모두 다 임금이 되는 것이고요. 뭐 임금이 아닌 것들은 뭐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뭐 축하해 뭐 이렇게 결혼식 같은 축의금이나 뭐 격려금 같은 거 아니면은 뭐 고용보험료나 뭐 이런 국민연금 같이 보험료 부담금
아니면 실제로 근로자분이 업무 추진한다라고 했을 때 출장을 간다라고 했을 때 뭐 거기서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출장 갈 때 교통비를 지급할 수도 있는 거고 따로 뭐 사과를 산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지급하는 이제 금품 같은 경우는 임금이 되진 않겠죠. 그래서 뭐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 금품은 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임금에 관해서는 이제 연장 근로가 발생했을 때는 따로 가산수당 같은 경우 지급이 될 수 있는데요. 간혹 이제 근로자분들이 나 초과로 근무했는데 그 시간의 근무 수당을 챙겨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제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항상 저희가 근로자가 이제 자발적으로 근무할 리는 없는데 그래도 노동청에서 이제 사용자의 근무 지시가 있었는지를 항상 확인을 해요. 그래서 사용자의 근무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건 행정해석인데요. 이제 사업주분이 카톡이든 문자든 이제 근무 지시를 하실 수 있는데 그 지시한 내용들도 다 근거 자료로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주분이 이 시간에도 좀 근로를 하자. 그리고 이번에 파트너 페어를 하는데 너무 연장 근로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니? 그러면은 이제 이 시간들은 다 가산수당으로 들어가겠죠. 네. 그리고 휴일에도 간혹 근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이제 휴일 근로 수당이 들어가는 거고 밤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 밤 10시부터 6시 사이에 근로하는 경우에도 이제 가산수당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퇴직하는 경우는 퇴직금을 간혹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딱 10개월만 일해보면 어떻겠니? 뭐 11개월만 일해보면 어떻겠니? 라고 정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근로자분도 아시죠? 아, 저 사업주는 나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구나. 그러면은 이제 좋은 근로자분 한 분을 놓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누군가를 채용하고 오래 일을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내가 이 근로자랑 함께 하겠다라고 하면 1년부터는 이제 퇴직금이 들어가는구나 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고 미리미리 대비를 해두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간혹 이제 월급에다가 쪼개가지고 퇴직금을 이제 포함시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퇴직금이라고 함은 이제 근로자분께서 바로 이 사업을, 그러니까 이 사업장을 관두고 나서 생계가 이제 막막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조금 더 쓸 수 있게 하는 게 퇴직금이기 때문에 그 퇴직금이라는 취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쪼개서 지급하는 건 전혀 의미가 없겠죠. 이제 근로자분들은 월급을 받으면 그 달 그 달 이제 카드값도 나가고 써야 되는 것들도 많은데 여기에 퇴직금이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후에 이제 내가 일을 관뒀을 때 준비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애초에 퇴직금 취지에도 맞지 않고요. 그래서 퇴직금이라고 하는 거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는 거고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거다. 그리고 퇴직금 지급이 어떻게 계산을 해야 돼요? 제가 여기서 하나하나 좀 예시를 보여드리기는 어렵고 고용노동부의 퇴직급여 계산기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한번 이렇게 월급을 쳐보는 경우는 대부분 근로자분들이 하시던데 사업자분들도 알아두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년 8월마다 이제 최저임금이 고시가 돼요. 그래서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시간급이 9,160원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거든요. 그래서 법정으로 정하는 이제 여기 근로를 9시부터 6시까지 하는 근로자라면 반드시 월 182만 원, 올해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고 내년에는 191만 원은 최소한 받아야 된다라는 건데 이제 사업주분들도 이 기준은 최저 기준이라는 거를 좀 상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밑에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 뭐 상여금을 지급한다, 복리후생비를 지급한다라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뭐 상여금의 몇 퍼센트는 최저임금 계산할 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산입되는 금액으로 최저임금이 계산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근로자분도 생각을 하실 거예요. 나는 최저임금 노동자다. 아니면 뭐 나는 최저임금은 계산할 필요 없이 정말 좋은 조건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도 여길 수 있는데 이게 결국엔 최저임금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준이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괄 임금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원칙적으로는 근로시간 계산이 곤란하거나 뭐 노동자가 재량의 경우가 많은 경우에 일부 기본급 그리고 법정 수당을 정해서 임금 계약을 하는 경우를 포괄 임금이라고 하는데 저희 일반 사무직 같은 경우는 근로시간 산정이 다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괄 임금을 정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정적으로 우리 사업장에는 반드시 10시간 근로가 어쩔 수 없이 발생하게 돼라고 하면서 고정 OT 방식으로 이제 지급하는 법정 수당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수당보다 적게 지급할 때에는 이제 근로자한테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법 위반 사항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근로자한테는 결국에 불이익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는 그 유효성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도 미리 이제 포함하는 경우도 있는데 결국에 연차 휴가라는 거는 사용자가 이제 쓰라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근로자분이 이날 좀 쉬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미리 미사용 수당이라는 거는 휴가를 사용 못한 경우를 상정하고 지급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휴가권을 박탈하는 거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했을 때 휴가 사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해야 됨을 이제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차 유급휴가라고 해서 이제 1년간 8할이라고 해서 이제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 휴가가 부여가 되고요. 대부분 성실하게 근무를 했으면 연차 휴가가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 같은 경우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근로자를 채용했다라고 하면은 입사할 때부터 이제 한 달에 하나씩 다음 달부터 이제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1년이 됐을 때는 15일의 연차 휴가를 추가로 부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하고 있으나 이것도 법으로 정한 최소 기준이고요. 우리 사업장은 좀 마음껏 좀 연차 휴가를 부여하겠어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뭐 안식 휴가, 안식월 이런 것들을 운영하면서 이제 휴가 제도를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미만 근로자 같은 경우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도록 해야 하는 조항들이 있어요. 근데 결국에 이게 소멸된다는 게 그냥 휴가가 소멸되는 거고 수당은 미사용한 수당만큼은 지급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에 관한 내용인데요. 요새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해서 좀 문의가 많은 경우가 있어서 우선 직장 내 괴롭힘부터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조치라고 해서 올해 10월에 좀 더 강화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용자라고 해서 사업주분이 직접 직장 내 괴롭힘을 하시면은 이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주분이 조치 의무할 사항들도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분이 직장의 괴롭힘 행위가 있었어요라고 신고를 하거나 이런 행위가 있었다라는 걸 인지했으면 이제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이제 법적으로 정해놓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비밀 유지해야 되는 의무가 이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주분께서도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해서 인지하고 있으면 바로 이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를 해야 되는 거고 피해 근로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가해자 등 이제 뭐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가해 근로자가 이제 가해 행위를 한 것이 맞다면 뭐 징계 등의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이제 19년도부터 생기면서 이제 근로자분도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고 노동청에도 많이 가세요. 근데 결국에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거는 직장 안에서 이제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법으로는 이렇게 정해져는 있지만 그 전에 우리 회사에서는 우리 사업장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근로자분께서 결국에 노동청에 가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바깥에 노출되는 위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하면서 내가 직장 내 괴롭힘 이 안에서 발생했을 때 어떻게 발생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근로자가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좀 더 법에서 강화된 내용들을 규율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불리한 처우 금지의 내용뿐만 아니라 뭐 적절한 조치나 이런 징계 등 조치들,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이제 하도록 사업주가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방 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되는 거고요. 10인 미만 사업장이나 동성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은 뭐 이렇게 배포 가능하다고는 되어 있는데, 직장 내에서 성희롱뿐만 아니라 이제 괴롭힘 행위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형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교육을 한번 초청해서 받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이렇게 무료로도 지원하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받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여러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어, 지금 제가 실시간 채팅은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이해가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이 시간에 그렇게 뚜렷하게 집중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안 하셔가지고 좀 대략적으로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듣기에 어떠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 시간 안에 모든 궁금증이 해결될 거라고는 생각해서 오늘 이 시간에 좀 보시고, 내가 좀 신청을 해야겠다. 발표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법 위반 사항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겠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다라는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시면 이렇게 컨설팅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신청서 서식들이 있는데요. 그거를 다운로드해서 신청서랑 동의서, 그리고 제3자 뭐 이용 동의한다는 동의서,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까지 같이 첨부하셔서 이메일이나 저기 팩스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번 달까지 좀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따로 Q&A가 있는데, Q&A는 따로 담당자분이 답변을 해주고 계신다니, 네, 제가 명함만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직통 번호고요. 070-4610-2624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는 종로 3가 근처에 네, 서울노동건의센터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금방 끝났네요. 네, 한번 쭉 훑어봤어요. 네, 여기 보시면 네, 저희 서울노동건의센터가 보입니다. 네, 좀 일찍 끝내도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